아, 요즘 20, 30대 고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 다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사연자를 모셔볼까나.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자분이세요? 제가 사연이 많긴 한데 사연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누구신지? 저는 이 전문가입니다. 오늘.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했습니다. 네, 앉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툭 터놓고 해결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내 집 마련 TV 고민 털어놓는 집 MC 신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서 제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 전문가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의 유튜브를 딱 보니까 구독자가 7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또 이제 영상을 보니까 국내외 브랜드 할 것 없이 차량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오시는 이 사연자님의 고민도 어떤 느낌인지 뭔가 느낌이 싹 오는데요. 싹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내 집 마련 TV 고민 털어놓는 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고민 톡 터놓는 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좀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카메라 좋고 뭐 감독님들도 멋지게 찍어주시니까 저기 버려두시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군대 전역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투자 같이 하고 있는 조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네.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차가 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예산은 좀 한정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좀 선택을 해봐야 될지 100년도에 2년간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보러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첫 차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첫 차 살 때 엄청나게 고민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 보세요. 오늘 촬영 장소 국내 브랜드 중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매력적인 차들이 모두 모여있는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입니다. 네, 저도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거 보니까 다 한 번씩 시승을 꼭 해보고 싶은 욕심이 네. 좀 듭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연자분의 얘기를 이곳을 시공한 현대 엔지니어링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더니 흔쾌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데도 빌려주시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저도 꼭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님은 평소에 차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남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차에 관심이 없기가 좀 힘들죠. 차에 관심이 지대한 편입니다. 네. 성희님 유튜브도 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네네.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요?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또 제가 맛있는 거 한번 감사합니다. 고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첫 차를 구매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차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지.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외곽 쪽으로 좀 싼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일하는 곳은 서울 이제 강남 쪽인데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꼭 필요해서 차를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 차량 구입 시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일 텐데요. 혹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최대 이제 5천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영끌하면 6천만 원까지. 6천이었어요, 6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네. 안 먹고 안 입고 차를 좀 사고 싶어요. 역시 또 그렇습니다. 남자라면 또 플렉스죠. 차에 대한 그렇죠. 플렉스가. 네. 첫 차를 중고차로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신차의 개념도 좀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차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연기관 차도 있고요. 전기차도 있고 요즘 또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는 좀 끌리시는 차량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조금 전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뭐 알겠는데 내연기관 차는 뭐예요? 차량 안에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말해요. 내연기관 차에는 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으로 나뉘는데 네. 요즘 지금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연자님은 굳이 뭐 전기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또 있으세요? 그 환경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공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내연기관차는 조금 후순위로 이제 밀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내연기관 차량들은 아무래도 유류비도 부담이 되고 배출가스도 나오니까 대신에 전기차는 배출가스도 없고 유류비 부담도 없으니까 요즘에 또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기차도 충전을 해서 이제 달리는 거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차도 충전해야 되는데 좀 충전이 힘들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요즘에는 충전소도 많아졌고 충전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집 근처에도 전기차 이제 충전소가 좀 속속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환경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하고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EV 트렌드 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뭐 경제적인 혜택도 있지만 이런 친환경 혜택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차를 살 때 두 가지, 뭐 유류비, 유지비 관련도 있지만 차량을 살 때 구입비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기차는 일단 유류비가 없으니까 네.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네.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이 붙잖아요. 차량 네. 구입할 때는. 네. 또 세금에서도 감면 혜택들이 있어요. 또 취득세라든지 네. 교육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는 1년에 10만 원만 자동차세를 내면 되니까 내연기관 대비 훨씬 더 저렴한 측면이 있죠. 어떤 차든 상관없이 10만 원이에요? 원래 엔진이 있는 차량들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지만 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그냥 10만 원만 1년에 지불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조금이 2021년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50% 그리고 9천만 원이 넘어가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를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하시면 100%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뭐 지자체마다 다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서울시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역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최대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ev.or.kr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정확히 지자체에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v.or.kr 네, 메모하겠습니다. 바로 외우셨네요.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한 대,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한 대 이렇게 추천을 정확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먼저 수입 브랜드 추천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테슬라가 그래도 전기차에서는 가장 지금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에는 모델 3와 모델 Y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 3는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 Y는 SUV 모델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시고 또 얼마 전에 전역하셨으니까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 뭐 캠핑이나 여가도 많이 즐기실 것 같은데 세단보다는 SUV가 활용 도면에서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모델 3랑 모델 Y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도 롱레인지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5,300~400만 원 정도,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후반, 5,9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델 Y는 기본 롱레인지 모델이 6,99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예산은 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50% 정도 그렇죠, 받는 그렇죠. 거네요. 네. 국내 브랜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최근에 나온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현대 아이오닉 5랑 기아 EV6가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로 먼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독립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친환경 브랜드로 아예 독립을 하고 처음으로 출시한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 5입니다. 제네시스처럼 아예 브랜드를 그렇죠. 이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네. 독립을 했고 아이오닉은 친환경 브랜드로 독립을 했어요. 우와.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했다는 게 아이오닉 5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내연기관차는 이제 리터당의 개념이 있고 연비의 개념이 있잖아요. 얼만큼을 넣으면 얼만큼 이제 이 차가 간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얼만큼 넣으면은 몇 킬로를 간다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혹시 네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러면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테슬라는 511km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데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429km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의 배터리 용량은 58kWh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는 72.6kWh이에요.
근데 또 충전에서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어. 급속 충전은 금액이 255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kW 시당 255원이니까 네. 아이오닉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72.6kWh 곱하기 255원을 하면 제가 완충하는데 얼마 정도 네. 드는지가 나오게 되죠.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이나 이제 이런 쪽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라는 급속 충전 인프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현대에는 이런 비슷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제 구축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현대에서도 이번에 아이오닉 5에 이제 멀티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400V의 전압을 800V로 승합시켜서 충전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훨씬 충전 속도가 빨라져서 18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5분만 충전해도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충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네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네네. 그 모델 Y하고 이제 현대 아이오닉 5하고 이제 양강구도로 좁혀진 것 같은데 특장점이라든지 네. 이거는 뭐 옵션이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좀 디테일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모델 Y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네. 드릴게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511km. 주행이 가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죠. 주행 거리가 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테슬라 하면은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훨씬 타 브랜드 대비 좀 더 진보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옵션으로 이것도 넣어야 되긴 합니다.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옵션으로 9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예산을 좀 초과하긴 해요. 많이 좋아하는 거. 네, 근데 또 이게 하나 팁 중에 하나는 살 때, 구입할 때 옵션을 넣는 것보다는 사고 나서도 그 옵션을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 업로드를 하는 형식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넣으면 차량 취등록세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출고되고 나서 나중에 업데이트를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죠. 옵션가가 어마어마하네요. 그것도 또 뭐 휠을 넣는다던가 하면 또 뭐 150만 원 추가되고 베이지 컬러 넣는다 하면 또 160만 원 추가되고 또 뭘 넣는다 하면 계속해서 추가되니까 네. 옵션 하나에 제 월급이 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가지 추천드린다면 자율주행 정도는 테슬라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은 근데 아이오닉에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디테일이 있나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거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울 대신에 거기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안에는 모니터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유리보다 이 카메라로 된 사이드 미러가 더 사각지대가 좁거나 막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각지대를 훨씬 더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또 V2L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캠핑을 갔다거나 했을 때 이제 커피보트나 뭐 드라이기 이런 걸 차량에 쓰는 전력을 통해서 네.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아, 좋다.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들을 추가하게 되면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아이오닉도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옵션을 좀 넣으면 그래도 예산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옵션을 다 넣게 되면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탠다드의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테슬라 모델 Y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네. 풀옵션 다 넣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국산차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어디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훨씬 더 좀 낮은 금액으로. 하긴 뭐 전국구로 만약에 혹시 이동을 할 일이 생기면은 충전소를 구하기가 또 어려우면 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훨씬 더 충전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품값도 더 저렴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국산차를 구입하셔도 충분히 유지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충전 인프라도 훨씬 더 편하고요.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고민 중이었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대부분은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광주에서 광양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기차는 아직 광주가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네. 내연기관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산은 한 3,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승용차로 2세대 아니면 SUV로 이제 2세대 이 정도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네. 지금 제가 딱 듣자마자 생각난 차량들이 있는데 일단 광주에서 광양으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거리가 좀 되고 출근을 못해도 뭐 최소 5회에서 6회는 하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유류비가 가장 많이 또 사회 초년생이면 월급이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훨씬 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에서
조금은 줄어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주력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신형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네네. 선택하시기도 좋을 거예요. 아, 그래서 세단으로 추천을 드리면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K5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요즘에 K5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와서 K5 하이브리드로 구입하시면은 아마 딱 20, 30대가 출퇴근으로 타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K5 하이브리드면 이제 3, 4천만 원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럼요. 충분히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좀 큰 차, SUV로 고려하신다면 최근에 나온 투싼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투싼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크기도 더욱더 커졌고 디자인도 워낙 멋지게 나와서 20, 30대한테도 인기가 많고 또 그 딱 예상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곧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조금 더 기다릴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보면 신차를 하이브리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친구랑 네네. 가게 가서 한번 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전문가 포스. 이제 자동차 딜러.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 바로 네, 네, 계약서 파이널 되나요? 그럼요. 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사인하면, 네. 아, 오늘 사연자님 어떠셨나요? 이제 인터넷에서만 찾아봤었는데 이제 제가 고민 중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해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까지 케어해 주시는 거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다가 오늘 이렇게 사연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 채널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 사연자분과 만나 뵙고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다 해결해드리는 그날까지 내 고민 털어놓는 집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 고정 댓글로 사연 신청 마구마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자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